네, 이번 시간은 171페이지. 일단 저당권 표시인데 저당권 전에 유치권자의 의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치권자는 남의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앞서서 책에다 동그라미 해드렸죠. 유치권자는 그 171페이지 맨 위에 제324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를 좀 설명드리려고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지금 갖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건물, 물건 이런 것들이 남의 거잖아요. 남의 자동차를 갖고 있고 남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될까? 요건데 잘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민법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런 표현을 쓴다. 줄여서 선관주의라고도 해요. 선관주의. 그런데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가 그래요. 남의 걸 갖고 있으면 다 선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앞에서 공부한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도 남의 걸 쓰잖아요. 그러면 다 선관주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걸 점유하고 쓰고 해야지 된다는 거죠. 유치권에서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임대차 가도 남의 걸 빌렸으면 선관주의로 써야 돼. 근데 소유자한테는 그런 의무가 없는 거죠. 그건 자기 거잖아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박이 있어요. 깨지기 쉬운 박이 있는데 이 박을 만약에 옆집에서 빌려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옆집에서 박을 빌려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갖고 있다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오, 조심해야죠. 이게 선관주예요. 그런데 내 거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할 필요 없이 성질 나면 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씨, 깨버려. 주인이 깨는 걸로 치면 그건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그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유치물 사용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그 카센터에서 지금 수리비를 갚지 못해서 차 주인은 못 쓰고 있는데 카센터 사장님이 자기 필요해서 타고 다니셔. 마트에 시장 보러 가셨대. 아, 진짜 나는 차도 없어가지고 막 걸어갔는데 아니면 버스 타고 왔는데 그 사장님은 내 차를 타고 왔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사용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위반했어. 그러면 돌려줘. 유치권 끝내.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소멸청구권이 된다. 네, 요 정도 해두시고요. 요걸 잠깐 좀 봐보시자고 좀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우리 이제 저당권 편으로 가셔서 중간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지금 우리 입문 단계에서는 그냥 입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문도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안 하던 걸 하는 거니 안 하던 걸 하는 거니까 되게 어려워요. 용어도 어렵고 그렇지만 이 절대평가 시험은 절대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붙는다 이렇게 두자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부해서 합격하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그 밴드 이름을 민법은 민열 이렇게 했잖아요. 민열 이렇게 했는데 민법은 민열 제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게 민법은 민열 근데 이렇게 밴드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이제 저당권으로 가겠습니다. 저당권은 이런 얘기 했었죠. 저당권은 아파트를 사면서 분양받으면서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대출해 줬는데 확실히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만약에 이제 안 갚으면 또는 못 갚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은행이 그 아파트에 와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치적 효력 요거는 없다고. 저당권자가 점유하는 권리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반환 청구권 이건 없다 그랬었죠. 반환 청구권 이건 없어. 이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으니까 얘는 물상 대비도 인정돼. 그래서 우물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우물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요거를 171페이지 356조 조문을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냐고. 점유세무. 이게 유치적 효력이 없는 거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동그라미.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 동그라미. 우선 변제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볼게요. 경매 시에 경매됐을 때 먼저 배당받는, 먼저 배당받을 권리다 이런 뜻이에요. 경매가 됐을 때 그 부동산으로부터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우선 변제권이 된다.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페이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성립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걸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요. 우리 갑이 만약에 저당권자다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그리고 여기에 을이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될 건데 여기 이런 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채권이 있고요. 이 부동산에다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는 거야.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부동산이니까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인 거예요.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왜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채권자는 자기 채권 배당 확실하게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 받았잖아요. 그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된다. 요걸 이론적으로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부종성이 있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는 거죠.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없어. 그리고 이제 저당권 설정자는 보통 자기가 돈 빌릴 사람이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채무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누가 사실 뭐 저당권 설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제3자.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물상보증인. 아파트란 물건 위에 보증을 선 거죠. 물상보증인 이런 뜻이에요. 제3자가 물상보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니 제3자가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해 주겠냐고요. 누가 돈 빌려 쓰는데 누가 저당권 설정해 주냐고.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이나 딸, 자녀가 사업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다 지금 막 팔아서 됐습니다. 사업자금 됐어, 부모가. 그런데 하나 남은 아파트에 또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부모와 자식은 인격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하려고 그 부모를 호구 이렇게 불려봤습니다. 부모님은 호구다. 호구로서 물상보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려 볼 게 있는데 등기는요.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했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야. 존속 요건이 아니란 얘기는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도 이게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다. 저당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야.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네, 이렇게 받으십니다.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저당권자가 되는 사람은 채권자고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사람은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참고로 설정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정자는 주인이죠.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주인을 말한다. 주인이어야 설정해 줄 수 있죠. 설정은 뭔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 캐릭터를 설정해 주듯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주인이 아니면 이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저당권 설정을 해주냐고요. 그래서 설정자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제 계약과 등기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지만 그 외에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할 수도 있대.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공부합니다. 지역권에는 안 돼요. 지상권, 전세권에만 되고 지역권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네, 여기를 잠깐 172페이지 한번 봐볼 건데요. 172페이지 보시면 저당권의 성립에서 2번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 동그라미, 그리고 1번 저당권 설정자 동그라미, 그 밑에 채무자 동그라미, 제3자 물상보증인 동그라미. 제3자도 될 수 있어.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진짜 의리로 친구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저당권자 동그라미. 따라서 첫 번째 줄 끝에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채권자에다 동그라미 쳐둡니다. 이게 채권자가 자기 돈 받으려고 저당권 갖는 거니까 이게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게 맞죠. 그다음에 3번에 저당권의 객체 그랬는데 민법에서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동그라미, 그리고 지상권과 전세권 동그라미. 보통은 이제 부동산이에요. 근데 민법상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근데 요거는 한번 들어두고 또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효력 그랬는데요. 요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한 거야. 근데 이 저당권 요게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 돈을 빌려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 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받는다는 것은 경매 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건데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을 해놨는데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을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 채권과 관련된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범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계산해 봐야 되죠. 근데 그게 뭐냐? 우리 이제 일상 용어로서는 원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에서는 원본이라고 한다. 원금이에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또 이자가 생기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위약금 특약을 했어. 위약금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등기를 안 해두면 알 수가 없으니까 등기를 해놓으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날짜가 됐는데 돈을 안 갚으면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야 돼. 이런 것을 지연손해금이라고 이렇게 해요. 또는 다른 말로 지연이자라고도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성질인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행기 경과 후에 1년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또 저당권 실행하려면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실행비용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거 잠깐 하면 이자하고 지연 이자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돈을 빌려주면 이렇게 빚을 갚기로 한 날짜가 있어요. 이걸 변제기 또는 이행기라고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2022년 이걸 3월 10일 날 갚기로 했어. 2022년 3월 10일이 이행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빌려주면 그때까지는 돈 빌려주면서 이자가 생기죠. 그런데 그날짜까지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연이자 또는 연체이자 이렇게 하죠. 카드사에서는 뭐 연체이자 이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자는 이자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따로 약정이 없으면 지연이자도 이 이자율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랑 지연이자랑 액수는 같죠. 따로 이제 약정을 하면 더 높아집니다. 카드사 같은 경우는 뭐 1%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되는데 같은데 지연이자 똑같아요. 근데 얘는 성질이 손해배상이라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야. 그런데 요거는 1년분만 1년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대. 근데 왜 이자는 제한이 없는데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이렇게 1년분 제한을 뒀을까?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인데 이자율이 좀 세요. 그러면 사실 지금 요즘 빼가지고 투자하기도 마땅치가 않은데 그게 그쪽에서 연체되고 있어도 내 담보가 좀 넉넉하네. 그러면 뭐 2년, 3년 그냥 내버려 둬도 거기서 나중에 경매가지고 우선 변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채무자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후순위자들이 있죠. 그 사람이 1번 저당권자면 그 뒤에 2번, 3번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인데 2번, 3번은 받을 게 없어져 버려요.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거니까 1번이 받고 남는 게 있어야 2번, 또 3번 이렇게 갈 건데 1번이 다 가져가 버리면 2번, 3번은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후순위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1년분 제한을 둔다. 이거는 후순위자 보호를 위한 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근저당 등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근저당 등기를 해서 최고액을 정해가지고 그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기는 다 근저당 등기로 바로 돼 있어 버린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하죠. 근데 여기서 출발하는 거다. 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요게 또 나중에 시험에서 문제가 되니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는데 요거를 그대로 읽어보시면 원입이 실손이 된다. 이거는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 사촌 형이 있는데요. 그 사촌 형이 이름이 외자예요. 원이에요. 원인데 원이가 되게 술을 좋아해요. 사촌 형인데 제가 학교를 7살에 들어서 초중고 동창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친구, 집안에 가면 약간 사촌 형 대접을 좀 합니다. 뭐 친구 같은 사촌 형이죠. 원이가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건 원인은 진짜예요. 그래서 위가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해서 미리 실손보험에 드러났대. 원이 실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 원이가 위가 나빠질 것에 대비해서 실손보험에 미리 드러났다니까요. 원이 실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근저당 등기를 해서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됐죠? 그런데 또 한편 이제 여기 이 저당권을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이죠. 토지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들이 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부합물, 종물, 또 종된 권리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도 미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부합물은 우리가 앞에서 소유권 편에서 부합을 공부했죠.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종물은 딸린 거예요. 딸린 물건. 그에 준해서 종된 권리가 있어요. 근데 부합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봐보세요. 만약에 임야, 토지에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수목이 있다, 나무가 있다 이렇게 봐보세요. 근데 나무는 토지의 일부죠. 일단 부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도 그냥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되면 토지뿐만 아니라 그 나무까지 경매로 넘어간다 이런 뜻인 것이다. 예,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또 건물 같은 경우 건물에 증축이 됐어요. 건물에 증축이 되면 이 증축된 부분이 한 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3층일 때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그게 증축이 돼서 4층이 된 거예요. 한 층이 더 올라갔죠. 키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증축된 건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서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경매되면 증축된 부분까지 같이 넘어간다. 설령 경매될 때 증축 부분이 평가가 되지 않았어도 감정평가가 같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도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합물. 그다음에 이제 종물이 있는데 종물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주물이 있는 거죠. 주물, 종물.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러면 종된 권리가 주된 권리를 위해서 있다 그랬죠. 춘향이가 있고 향단이가 있으면 향단이가 춘향이를 위해서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좀 이상합니다만은 춘향이가 가면 같이 따라간다니까요. 경매로 넘어가 버려. 같이 넘어가 버려. 향단이도 이런 뜻이라고.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종된 권리가 주로 문제되는데 이걸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면 이런 것이다.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그거를 을이 빌려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남의 땅에 그냥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상권 설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권을 갖고서 한 거예요. 건물 소유권이 있죠. 근데 그 건물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 임차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이 종된 권리.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한 거죠. 병한테 저당권 설정을 해준 거야. 그러면 주인이 저당권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종된 권리, 종도 같이 저당권 설정이 돼버린다. 이 말은 나중에 경매되면 건물 소유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상권, 임차권도 같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런 얘기라고요. 됐죠? 그래서 주종관계,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게 이제 부종성의 성질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 번 더 봐보실 게 있는데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 우리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은 토지와 별개죠.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와 독립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어. 그렇다고 건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별개예요.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우리 이제 과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어요. 과실 문제가 있는데 우리 만약에 봐보세요. 논밭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보자고요.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근데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해 놓은 채로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땅 주인이죠. 그러니까 과실에까지 저당권이 이렇게 미치면 안 돼. 은행이 가서 농사 지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건 그 농사 지은 땅 주인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만 이제 경매 들어갔어. 경매 들어가는 첫 단계가 압류예요. 압류가 되면 그 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네, 이렇게 좀 봐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봐보실 건데 173페이지 봐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0조가 나와있는데 요 조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다 같이 360조 시작. 네, 여기서 저당권은 원본의 원 동그라미, 이자의 이 동그라미, 위약금의 위 동그라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손 동그라미, 또 저당권의 실행비용 실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원입이 실손이 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이걸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이렇게 말한다.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에 1년분에 한하여 1년분 동그라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년분까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셔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그랬는데 제358조가 있습니다. 358조 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58조)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부합된 물건 동그라미, 종물 동그라미, 부합된 물건을 줄이면 부합물이 되는 거예요. 부합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또 종물에도 미친다 라고 한다. 그 종물 위에다가 종된 권리 이것도 하나 써두겠습니다.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그 부합물의 대표적인 예가 맨 끝에 증축 부분 동그라미, 증축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건물의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그 뒤에 그 건물이 증축이 된 거예요. 증축됐을 때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4번 가시면 과실 나와 있는데 과실 세모, 과실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과실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다. 요게 요즘 같으면 이제 아파트에 세를 줬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서 차임이 나오죠. 그 차임을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 과실에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다. 물상대위는 이제 넘어가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에서 요걸 잠깐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번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이런 건데요. 만약에 전세권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는 경락인이 생긴 거죠. 이랬을 때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경락인한테 나 저당권보다 먼저 있는 거니까 나 못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항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경락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전세권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수주의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저당권 설정 전에 위에 있었죠. 성립한 전세권 등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하지 않아. 그래서 경락인이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인수주의라고 한다. 여기서는 안 썼습니다만 이제 일반 원칙만 좀 알기 위해서, 다만 전세권자는 나 그냥 배당받고 나갈래 선택할 수가 있긴 하다. 그건 나중에 보자고요. 한 가지 더. 근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저당권이 먼저예요.
그리고 전세권이 그 밑에 나온 거죠. 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이 나온 거죠. 이랬을 때 전세권자는 그 경락인한테 대항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소멸해버려. 소멸주의라고 한다. 근데 왜 이걸 소멸하도록 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소멸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경락인이 이 전세권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안고 가야 되다 보니까 요거만큼 빼고 내가 안고 가야 되니까 그만큼 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자가 못 받는 일이 생길 거 아니냐고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 위아래가 있어요. 위아래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아랫사람 때문에 무슨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선착순. 먼저 형이라니까? 동생 때문에 우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당권자가 다 배당받으려면 얘가 다 없어져 버려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전세권자가 또 배당받고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후에 제3자가 취득한 용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소멸해버린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입문책에는 안 써놨는데 일괄 경매권과 관련해서만 잠깐 한번 봐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나대지, 갑소유 나대지에 을한테 저당권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저당권 설정한 후에 갑이 그 위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없었어요. 갑이 건물을 나중에 지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물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죠. 토지에 부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이 경우 대지만 경매를 하면, 그러니까 건물까지 원래 경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지만 경매하면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보세요.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그럼 건물은 철거돼야 돼. 근데 건물이 너무 아깝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대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일괄 경매권을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좀 주인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랬을 때는 일괄 경매를 하되, 다만 저당권은 대지에만 설정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지는 못하죠. 얘는 별개야. 그러니까 대지값, 그 다음에 건물값 따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밑에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이 나와 있죠. 요거를 잠깐 한번 봐볼 건데, 저당권의 처분 제361조 봐보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분리세모, 양도세모.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향 단위는 추장이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분리, 양도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2번 저당권이 소멸. 그래서 2번에 가시면 소멸 동그라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해버린다. 이건 우리가 앞서도 부동성에서 공부했던 얘기죠. 그래서 소멸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저당권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갈피를 잘 잡아야 되는데, 민법 총칙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 끝났어요. 그 다음 파트는 오른쪽에 보면 이제 계약법이 있죠.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계약법이다. 채권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 구별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그냥 재밌게 공부하시면 된다. 네. 수고했습니다.